피청구인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라도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심사 결과 자격 요건과 선출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와 별도로 대통령이 선출된 사람의 전문성이나 도덕성, 그 자질을 심사해서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질이 없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질은 법정 자격 요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도덕성 이런 내용적인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용적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의 부재를 이유로 국회에서 선출된 40여 대한 임명을 지금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 네.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슨 선출 절차의 어떤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이후에 오래된 정치적 관행이 여 한 명, 야 한 명, 여야 합의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영진 재판관님의 경우에도 여 한 명, 야 한 명, 그다음에 여야 1당과 2당의 합의로 제3당인 바른정당의 합의로 이렇게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구 측에서는 그게 전혀 관행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한 20년 이후 2000년도 이후에 오래된 관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금 특히 피청문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구인 재판관님이 이렇게 구성되는 데서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헌법재판소장이 그러면 어느 분을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두 번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여당의 어떤 참여 없이 야당 일방적인 어떤 만장일치에 의한 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두 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있는지 여부를 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확인된 대로 바로 임명을 하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인 절차적 요건은 아니라는 그 법적 입장이시죠? 요건은 아니라고 아니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꼭 한 네네. 말씀 네. 보태면요.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가 또 쟁점 중에 하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부작위에 의해서 권한이 침해됐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은 헌법상 법률상 피청구인한테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 헌법 규정 해석상 자기 업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문 드린 건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가 법정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명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의무가 있다고 못 본다는 게 비청구인 측견은. 저희는 그것은 법정 어떤 헌법재판관의 어떤 자질 이런 것을 대통령이 검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 헌법재판 체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을 할 것인가 관해서 여야 간에 정리가 됐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야당 일방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여야 합의 사이에 과연
그러면 한 분과 두 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는 것이지 뭐 전혀 임명을 하시지 않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3인 중에 여당과 야당이 각 한 명씩 추천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적 관행을 넘어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야 합의라는 요건은 관행에 의한 것이고 그 관행이 규범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뭐 우리 뭐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판례가 있듯이 이 국회도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관행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특히나 2002 3기 재판소의 재판관 구성부터는 다 여야 이렇게 한 명씩 하고 여야 합의를 해 왔는데 이 22대 국회에 와가지고 이 지금 현재 와서 이런 여당 단독으로 두 사람을 선출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여야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여야의 어떤 선출차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피청구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조차 안 된 상태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선출한 것이 과연 국회의 선출이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말하는 여야 합의가 이제 정확한 어떤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까? 그 3인을 사실은 어떻게, 잠깐만요. 3인을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3인의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인지, 그 어떤 것입니까? 우선 여야가 몇 명씩 추천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할 것이냐는 각 당이 추천할 거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구인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장의 문제가 나오고 현재 지금 대행님이 계십니다만은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여야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하다가 논의가 안 됐다는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9분이 되어버리면 그럼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적어도 전 현직 재판관 중에서 적어도 여당과 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분을 지금 국회에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통과하는 것을 어느 정도 논의를 한 중에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 문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채로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이렇게 선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청구제의 그 점을 지금 문제로 해서 과연 여인, 야인 이렇게 추천이 여야가 합의가 되어가지고 선출된 것이냐. 그래서 그 중에 두 분은 된 것 같은데 여 한 분, 야 한 분 정도 이렇게 두 분은 분명히 된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런 선출됐느냐, 된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다면 즉시 임명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여야 합의 부재라는 게 지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야 합의 부재라는 게 그 마은혁 후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건 아닌 거죠? 특정인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원수 그러면은 인원수 헌법재판소장 문제입니다. 소장 임명에 대한 문제입니까? 네. 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십니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전현직 그 원내대표를 정인 신청하고자 했는데 뭐 재판부에서 기각을 하셨으니까 그건 존중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국회에 의석수도 한다면 사실 야당에서 그냥 추천 한 분을 통과해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 자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지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추천하는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데 야당이 동의하는 걸 전제로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를 여 한 명, 야 두 명 할 것인지 여 한 명, 야 한 명, 여하야 합의할 것인지 가지고 논의하던 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야당 일방적으로 지금 선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피청구인께서는 우선 여 한 분, 야 한 분은 여야 간의 합의가 종전의 관례도로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임명을 즉시 임명하신 것이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과연 헌법재판소에 이런 문제가 합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정리를 하면 네. 그 세 분 재판관 그 추천 방식은
재판소장 임명과 같이 연계해서 좀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뭐 맞습니까? 여야 간에 그렇게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은 합의가 네네. 그 재판관 지금 두 분은 지금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두 분은 합의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네, 아니, 어떤 이유로 두 분은 합의가 됐다고 보는 건가요? 아마 우리 권한 대행께서 아마 각계 의견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들어서 적어도 그 종전의 어떤 헌정사 관행을 보게 되면 여 한 분, 야 한 분은 일단 뭐 합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추천해서 선출된 분을 임명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야당이 제일 먼저 추천하신 재판관 후보자는 한 분은 여야 합의됐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헌법재판 소장 문제와 연계된 문제고 여야 합의 원내대표 사이에서 논의를 하다가 논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고 정리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실무 화상기에 좀 올려주세요. 3번님. 실무 화상기. 두 분은 종전 관행대로 한 명 추천했기 때문에 관행대로 임명을 했고 네네. 나머지 한 명은 재판소장 임명과 지금 연계해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래 이제 여 한 분, 야 두 분 아까 합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네. 그 조선일보 기사가 좀 가운데 오게 해줘 보세요. 네. 지금 그 조선일보 2024년 11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네. 보면 여야가 공석인 국회모 재판관 3명을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소장 임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가 전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지금 이렇게 보도된 것처럼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마 유력하게 먼저 이렇게 여야 합의가 한 분씩은 무조건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두 분을 먼저 임명을 하신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은 지금 아직까지 그 헌법재판 소장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 합의가 완전히 된 것으로 지금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확인되면 바로 임명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잠깐 이거 질문해요. 그 피청구인은 그 마은혁 후보자에 관해서도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피청구인이 생각하는 확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지금 여야 사이에, 원내들 사이에 적어도 헌법재판 소장의 문제와 그 다음에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야당이 한 분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됐는지 여부를 좀 여야 원내대표에서 좀 어떤 합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 계시고 특히 헌법재판 소장을 어느 분을 할 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피청군 입장으로서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인데 그 점은 국회에서 좀 지금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구인의 헌법재판소 이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구인의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어느 분이 헌법재판소장을 할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합의가 되어서 왜냐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야 간에 합의가 없으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여야의 지금 원내대표 여야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 조항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